수도권은 고3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초중고 학생들을 모두 원격 수업으로 돌리지만 부산은 아직까지 확산세를 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더 심각해지면 어쩌면 좋을지 오늘 부산시 교육청을 연결해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봅시다. 네, 부산시 교육청의 전영근 교육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학교가 또다시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 병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초중고 학생들 수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요즘은 이제 학교마다 이제 그 개학일이 다 다릅니다. 예. 방학을 하거나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대체로 한 초중고는 한 17% 정도 개학을 해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예. 뭐 유치원은 한 80% 정도 개학을 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앞서 이제 아마 말씀하신 대로 2단계 이제 조치가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지금 유초 중학교는 학년하고 관계없이 3분의 1 이하로 이제 밀집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그 말 뜻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6학년까지 있으니까 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군으로 나누어서 3일에 한 번씩 학교를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1, 2, 3학년이 있으면은 뭐 1학년 한 번 나오고 2학년 한 번 나오든지 뭐 격일로 나오든지 격주로 나오든지. 예. 네, 고등학생들은 3분의 2니까 두 개 학년이 뭐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원래 이제 고3은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나오게 하고 있고 아마 1, 2학년들이 격일이든 격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학교 현장에서 뭐 혼란은 없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 당초에는 이제 원래 6월달, 7월달까지는 사실 안정세로 갔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다 이제 8월달에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게 돼서 조금 혼란은 있지만은 일단 원격 수업에 대한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이 그동안이 많이 쌓아졌기 때문에 뭐 다시 원격 수업을 하도 큰 문제는 없고 또 그동안에 과대학교나 또 가밀학급 그다음에 또 이 학생 관리 굉장히 어려웠던 학교들은 한 3분의 2는 학교 나오고 한 학년은 그동안에 원격 수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원격 수업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원격 수업을 통해서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은 어떤 학력 격차 이런 데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2학기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무슨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들 지원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3분의 1씩 학교를 간단 말이죠. 그러면 3일에 한 번 학교를 가서 그러니까 저는 그 체크하는 것도 부모님들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이럴 바에는 그냥 원격 수업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3일에 한 번 가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격 수업에 이제 이렇게 잘 적응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학생들도 많아요. 또 가정에서 또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관리가 가능한 가정이 있는 반면에 또 애들끼리만 있는 집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챙겨줘야 되는 보호자가 없으면은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원격 수업이 조금 곤란하거나 또 돌봄이 필요하거나 또 기초 학력이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은 학교를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또는 별도 선생님이 이제 담당이 지정돼서 원격 수업도 옆에서 좀 돌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을 하더라도 하여튼 누군가가 돌봐주긴 해야 된다, 그치? 그런데 학생들은 사실은 학교를 오고 싶어 하고 있죠. 네, 그렇겠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중이라 300명 이상 수강하는 학원의 경우 문을 닫는다 하던데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학원은 이제 그 거리두기 2단계 그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면 이 학원이 고위험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00인 이상은 이제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이라 해서 원격 수업을 하거나 또는 운영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300인 미만이 한 부산에 한 5천 개쯤 되거든요. 이 이제 학원은 이제 집합 제한 행정 명령이라 해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은 철저하게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청하고 또 우리 그 구군 경찰서하고 이렇게 합동 점검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2월 달에도 실제로 학생들이 4명이 학원에서 확진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학원에서 어떤 방역 수치 준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준수하셔야 됩니다.
그 수험생들의 수학능력 시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12월 3일에 이게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그런데 그날 치러집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그렇지. 질문 자체가 예. 이걸 누가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수능이 연기가 돼서 이제 12월 3일 날 치르게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날짜로 한 98일 남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무엇보다도 이제 고3 수험생이 가장 힘들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예. 뭐 가정학습하다, 온라인 수업하다, 또 등교 수업하다, 또 병행하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심적으로 조금 위축되기도 하고 불안한데다가 대학 입시 일정도 아직 뭐 논술이라든지 이런 게 고정되지 않는 그런 대학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러나 일단 뭐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은 일단 시험실당 이제 수험생 인원도 28명에서 23명으로 줄여서 하고 또 만약에 자가격리자가 있으면은 별도 시험실에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침이 이제 이미 발표를 했고 8월 4일 날 예. 최종 발표는 이제 10월 중에 마지막 이제 발표를 할 거라고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만약에 뭐 대규모 이제 지역 감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뭐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저희들이 그때 별도 이제 계획을 세워서 했듯이 네. 아마 교육부에서도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플랜 B를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막 정상적으로 하고 있을 거니까 음. 우리 수험생들도 좀 차분하게 마지막 정리를 잘 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부모님들께서도 수시로 아이들을 좀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예.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부산교육청에서 코로나 시대에 맞춤 수업하고 계신다 하는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예, 예. 내용입니까? 우리가 5월달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가지고 뭐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 교육이 좀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격 수업이라는 게 결국은 모든 어떤 그 디지털 기기라든지 에듀테크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이러한 수업을 교실에 그대로 들고 오자. 그렇게 하면 교실 수업이 지금까지 칠판 강의식 수업 위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이 지금 학생들이 전부 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잖아요. 그죠? 네네. 네네. 그래서 이 세대들한테 맞는 수업을 이번에 첨단 미래교실 구축과 함께 해주면은 미래교실이 이제 완성되고 앞으로 이 아이들한테 맞는 미래교육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 7월 달에 그 추경을 편성해서 한 네네. 318억 편성해가지고 지금 교실을 한 30% 정도 교실을 지금 그 전자칠판이라든지 스마트 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전 교실에 이제 무선망도 구축하고 네네.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 맞는 수업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교실 수업도 이제 개선이 될 거다 하고 특히 이제 연구학교 5개 교가 있는데 네네. 이 학생들한테는 노트북을 다 일일이 개인별로 다 지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우리 세대하고는 어떤 상상을 초월한 완전 다르네요. 예, 네. 그런 교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현장에서의 모습들이 보입니다만 당장 이제 중요한 거는 교내 감염 막기 위해서 사실 가야고등학교에서도 예. 감염자가 생겨가지고 확진자가 나와서 예. 전체 학생들 1학년 학생들 전수조사하고 그랬단 말이죠. 예. 다행히 뭐 다 음성이었습니다만 예, 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뭐 감염원이 처음에 밝혀지지 않아서 뭐 기계 공고라든지 애를 먹었는데 그렇죠. 지금 예, 어느 정도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감염원이 어디든지 간에 평소에 이 감염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은 이 친구들 간에 이제 이 감염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역시 뭐 공고에서 감염 원인이 밝혀졌지만은 거기서 8명의 학생이 친구 간 또는 같이 뭐 그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했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확진이 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아무튼 계약을 하든 또 가정이든 뭐 외부에서 어떤 학생들 간의 어떤 네네. 그 활동을 하든 마스크 쓰기 또 거리 두기 손 씻기만 철저히 하면은 일체 이렇게 감염이 확진자가 발생할 그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아이들한테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제 교육을 시키겠고 특히 이제 2학기 되면 또 방역 물품이라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추경에 또 69억을 편성해서 학교에 지원을 했고 또 마스크라든지 또 체온계 또 여러 가지 손 소독제 이런 것들을 부족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해서 이제 2학기 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말이 원격 수업이지 뭐 현장에서 할 일들은 이전보다 두 배, 세 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학생들을 감시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보통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 뭐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아무튼 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그
재난이 와서 굉장히 힘든 그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주위의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따뜻하게 또 너무 그래 걱정하지 않도록 옆에서 돌봐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